벌써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가을이 되면 그동안 이루어왔던 것들을 서서히 거두는 시기가 되지요.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금전운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운을 거두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특별한 시기를 유의하여 행동하였고 풍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다가올 7일과 8일 이날에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올 한 해의 좋은 복을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가오는 이날이 중요한 이유. 다가오는 이날은 백로인데요. 백로는 하얀 이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날이 오면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 시기에는 밤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면서 풀잎이나 나뭇가지에 맺히는 이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로라는 이름도 바로 이 자연 현상에서 나온 것이지요. 처서와 추분 사이에 있는 백로는 가을의 중심에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날씨가 서서히 서늘해지면서 여름의 뜨거웠던 열기가 점차 사라지고 시원하고 맑은 가을 공기가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연의 변화를 통해 계절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 농사를 짓거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백로는 단순히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풍요를 이룰 수 있는 징조로 바라보기도 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백로에 비가 오면 심리천석을 늘린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비가 오는 것을 풍년의 징조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곡식이 무르익는 시기엔 많은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풍년이 곧 재물이 가득해지는 것을 상징했기에 금전과 연관이 깊은 것이지요. 그 외에도 백로 무렵이면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던 여름 농사를 다 짓고 추수할 때까지 잠시 일손을 쉬는 때이므로 사람들은 인근에 휴식을 취하러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의 금전운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이날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이것들을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매년 백로를 맞아 꾸준히 할 수 있는 개운법이기도 한데요. 이날 먹으면 건강은 물론 우리 가정의 운까지도 좋아지는 음식이 있으며 그렇기에 옛날 조상님들도 이날만은 각별히 음식을 챙겨 먹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이날하면 운이 크게 바뀌는 행동들을 하여 한 해의 풍년을 이루고 재물운이 가득해지길 기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절 음식은 그 계절과 사람의 기운이 맞는 음식이 많은데요. 이러한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 건강과 재물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었지요. 그리고 사람의 몸이 튼튼하다면 기운이 잘 순환되어 금전적인 손실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한 개운이라고도 하였지요. 그 시기에 보충해주면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심각한 질병은 당연히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단지 예방을 하고 몸의 기운을 채워주는 것은 음식으로도 가능하지요. 먼저 이날을 맞아 포도를 먹으면 좋습니다. 백로부터 곧 다가올 추석 때까지는 포도순절이라고 일컬을 만큼 포도가 제철인 시기입니다. 포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 등이 풍부하여 면역 기능과 혈관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나 혈관 질환으로 고민이 깊으실 텐데요. 이때 포도를 먹으면 영양 보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일교차가 커지는 백로 무렵에 먹으면 특히 좋습니다. 옛날부터 포도는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고 우리 조상님들은 종갓집 맏며느리에게 포도를 한 송이 통째로 주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금전운을 기원한다면 먹기 좋은 음식이지요. 포도에는 항산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과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 사람의 면역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노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거기에 피부 미용과 피부 노화 예방에도 좋으니 여성이라면 챙겨 먹을수록 좋은 음식이지요. 예로부터 포도는 신이 내린 과일, 과일의 왕이라고 불려왔으니 껍질부터 씨까지 버릴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행입니다. 길가를 걷다 보면 은행나무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은행나무 열매는 비타민과 카로틴 등 영양성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가래나 기침이 심할 때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드시면 좋은 음식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가을 환절기에 특히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다 보니 갑작스레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리기 쉬워지고 겨울로 향하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피부도 건조하고 가렵게 되기 마련이지요.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에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나무 열매를 환절기에 드시면 좋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비타민으로 인해 뼈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면역력 증강과 스태미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자양강장 식품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은행을 먹을 때에는 꼭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은행은 생으로 먹을 경우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생으로 먹으면 은행 부작용으로 문제가 되기에 꼭 익혀 먹어야 되는데요. 올바르게 먹기 위해서는 이 점에 주의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후식으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요. 바로 배입니다. 우리 조상님들 역시 이때쯤에는 제철 음식인 배를 즐겨 드셨습니다. 배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 B, C 등 이로운 물질이 많고 칼륨과 나트륨의 농도를 줄여주어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섭취하기 좋은 음식이기도 하지요. 무엇보다도 배는 수분 함량이 높아 물을 채워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이지만 아직은 더위가 남아있기에 수분이 부족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먹기 딱 좋은 것이지요. 숙취 음료로도 유명한 배는 아스카라긴산이 풍부하여 숙취 해소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며 펙틴이 많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감기, 천식과 같은 기관지 질환에도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 이날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배를 후식으로 드셔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새우와 대하입니다. 특히 대하 요리가 이때쯤이면 일품인데요. 대하에는 베타카로틴, 칼슘, 타우린, 아스타크산틴 등을 비롯해 오메가3 성분이 매우 풍부하여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혈관에도 좋습니다. 대하에 함유된 타우린 성분은 간의 독소를 밖으로 배출해주며 손상된 간을 회복시켜주기도 하니 예로부터 조상님들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이 시기에 대하나 새우 요리를 드셨지요. 또한 피로회복에도 좋으며 근육과 뼈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엔 성장, 노년기에는 골다공증에 도움을 주며 아르기닌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면역력 강화가 정말 중요한데요. 베타카로틴의 성분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니 이날은 대하를 먹어보세요. 대하를 삶아 먹는 대하찜도 좋고 대하 볶음밥, 대하 구이를 밥상에 올려 가족들과 풍년을 기원하며 함께 먹는다면 재물운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전어 역시 이날 먹으면 풍요를 기원하기 좋은 음식인데요.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맛이라는 재미난 말도 있지요. 전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전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 날씨의 변화로 인해 가벼운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희망찬 내일을 기대하며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지요. 전어는 금전운과 관련하여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전어를 섭취하여 체력과 기운을 회복하면 일상생활에서 더욱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생각지도 못했던 더욱 큰 금전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전어는 예로부터 귀한 생선으로 여겨져 왔기에 이를 섭취하면 풍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도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이날에는 재물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도록 소망과 함께 맛있는 전어를 먹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맛있는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 이외에도 금전운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한 이 행동을 이날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었기에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백로날에 이것들을 꼭 하였습니다. 먼저 이날 금전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상의 묘를 방문하여 벌초를 하면 좋은데요. 처서에 행해진 벌초는 백로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백로가 지나고 나면 대명절인 추석이 있기 때문에 명절을 맞이하여 산소에 벌초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여름 내내 잡초가 산소에 자랐을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백로 무렵부터는 더는 풀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때 조상님의 묘를 깨끗하게 정리하며 후손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제초기 예초기 같이 가벼우면서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접 제초기를 사용해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날을 전후로 하여 산소에 방문하여 조상님께 예를 갖추고 풍요를 기원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한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요즘 들어 운이 좋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이날을 기점으로 할 수 있는 개운법도 있는데요. 바로 가전제품을 바꾸거나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집에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수리를 하면서 재물적 지출을 하는 개운법인데요. 돈을 기쁘게 쓰면 기쁘게 쓸수록 그만큼 나에게 돌아온다는 말이 있지요. 이처럼 재산상 손실이나 손재수를 크게 겪게 될 것을 작은 금전적 손실과 낡은 것을 고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인데요. 아마 집에 이제 바꿀 때가 되었는데 생각하시는 가전이 한두 개쯤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나 식기세척기 또는 우리의 집안을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기나 세탁기 등이 있고 커피나 차를 집에서도 많이 마시는 분들은 커피 메이커나 믹서기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날이 다가온 것을 기점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상 꼭 바꾸기가 어렵다면 수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보는데 너무 오래되어 고장난 텔레비전을 고칠 수도 있지요. 이렇게 전자제품이나 집안의 물건을 고치거나 바꾸고 작은 투자로 약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은 일종의 운을 바꾸기 위한 개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 액땜이라고도 하는데요. 크게 잃을 돈,
경제적 손실을 작게 발생시켜서 이미 작게나마 경험하고 잘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동안 나갔던 재물운들이 다시 채워질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는 것이니 풍요를 원한다면 이날을 토대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키우시는 식물이 있다면 꼭 가꿔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농작물이 익는 백로에는 각종 병의 충들이 많기 때문에 방제를 꼭 해야 합니다. 진드기 같은 해충에 의한 병해와 곰팡이 같은 세균에 의한 병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키우는 식물과 증상에 따라 적절한 방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로부터 어떤 식물을 집안에 들여놓는지는 나의 금전운을 키우는데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래서 식물이 시들지 않고 아프지 않을수록 내 가정의 번영운이 살아나게 됩니다. 다만 요즘은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식물이 너무 많게 되면 이웃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과한 것은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꼭 생각해 주시고 이런 점은 꼭 고려하셔서 관리해 주시면 나에게도 재물운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지 하다가 깜빡하고 못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봉사와 나눔, 기부입니다. 이날이 다가온 것을 이유로 작게 베풀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할머님들도 서로 야채나 쌀, 소금 등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오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주변에 쌀이나 소금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내 것을 구매하면서 함께 사면 더 저렴한 경우도 많지요. 함께 공동 구매를 하는 방법도 서로 간에 나누면서 이익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작게 나누는 것은 내가 가진 재물을 빼앗기거나 잃게 되는 것을 액땜하는 방법이 되는데요. 평소에 주변에 나누고 베풀고 선물하고 자신이 아끼는 것을 필요한 곳에 나누는 행위는 큰 재물이 손실날 것을 작은 나눔을 통해 줄이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자주 베풀고 커피나 음료를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저 역시 회사를 다니면서 돈이 생기면 필요한 곳에 종종 기부하는데요. 필요한 곳에 금전이 가서 세상을 더 널리 이롭게 해줄 것을 믿으며 기쁘게 전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언제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가볍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실제로 청소를 자주 하면서부터 운이 트인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전해주시는데요. 청소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청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잡아서 대청소를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가볍게 먼지털이로 먼지를 털어내거나 책상을 가볍게 정리하고 닦아내는 것 역시 청소라고 볼 수 있지요. 이렇게 가벼운 일들을 자주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운이 쌓이고 훗날 금전운의 흐름도 크게 좋아지게 됩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실제로 저도 구독자님들도 효과 본 방법들이 있어 신기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다가오는 백로에도 운을 부르는 방법을 지키고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 꾸준히 실천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앞날에 풍요와 금전운이 따르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행복은 2배로 돌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